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두 줄 질식 수비야, 빠른 역습의 선수비 후역습의 대가, 마피아 보스로 의심되는 비주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리그 우승을 안겼고 감독으로도 리그 우승을 남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레전드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의 두 줄 수비 전술은 2010년대에 두 줄 수비의 바이블이라 불릴 만큼 단단한 수비력과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주는 전술이며 4-2-3-1이 주류였던 원톱 포메이션에서 4-4-2의 투톱 포메이션을 다시 살려낸 감독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의 전술에 착안해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후 약팀들이 가장 애용하는 전술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인하고 거친 남자 디에고 시메오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의 플레임은 디에고 파블로 시메오네 곤잘레스로 1970년 4월 28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팔레르모 지역에서 아마추구 선수 출신 아버지와 미용사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시메오네의 선수 시절 성격과 감독 시절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열정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컸는데요. 아마추구 선수 출신의 아버지는 시메오네를 낳고 판매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님 두 분은 가정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디에고 시메오네 또한 매사에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습관이 생겼고 감독으로서의 전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아 축구로 지역거리에서 유명했는데요. 이후 그의 첫 번째 클럽인 벨레스 사라스필드의 유스팀에 입단하였습니다. 또한 세 개의 아마추구 클럽에서 왔다 갔다 하며 경기를 치루었는데 때로는 같은 날에 두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세 개의 클럽에서 뛰며 항상 이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시메오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디에고 시메오네는 17살의 나이에 데뷔를 하며 아르헨티나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능은 유스팀뿐만 아니라 성인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며 아르헨티나 전역에 퍼졌고 1988년 18살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차출되며 아르헨티나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3년간 벨레스 사라스필드에서 뛴 시메오네는 더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해 1990년 이탈리아 세리에 A 소속 피사로 이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약팀이었던 피사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고 세리에 비해서 한 시즌을 더 보냈지만 승격에 실패하며 세비야로 이적하였는데요. 라리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시메오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또 이적하며 다음해 95-96 시즌 팀의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의 더블을 기록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시메오네는 전임행 기질이 강해 계약 체결로 한 팀에서 100경기 이상 연속으로 뛰지 않았을 만큼 자주 소속을 옮겨 다녔습니다. 96-97 시즌을 끝으로 라리가에서의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세리에 A로 복귀하는데요. 그곳에서 호나우두와 함께 비록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지만 UEFA컵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성공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큰 성공을 이어나가고 싶던 시메오네는 지금은 사라진 대회인 컵 위너스컵에서 우승한 라치오로 1999년 이적하였는데요. 이적하자마자 트래블을 달성한 맨유를 1대0으로 꺾고 UEFA 슈퍼컵에서 우승하더니 기세를 이어나가 리그 우승, 코파 이탈리아 우승,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을 차지하며 세리에의 모든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이후 200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복귀하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탓에 이전과 같은 활동량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많은 경기를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유럽 무대를 떠나 자국 클럽 라싱으로 이적하였고 2006년 2월 17일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였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아르헨티나 최초의 센츄리 클럽 가입자입니다. 시메오네는 94, 98, 2002 3번의 월드컵을 모두 나갔는데요. 98년도에도 베컴을 퇴장시키며 승부차기로 8강까지 올라갔지만 2002년 오웬의 헐리우드로 포체티노가 퇴장당하며 다시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선수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미친듯한 활동량과 투지를 보여주어 상대팀 선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요. 그의 클럽 통산 기록은 513경기 84골을 기록하였고 클럽 경력 중 100경기 이상 뛴 클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실력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팀들의 러브콜도 있었던 것인데요. 국가대표에서도 위에 설명되었다시피 아르헨티나 최초의 센츄리 클럽 가입자로 106경기 11골을 기록하였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는 2006년 2월 17일을 끝으로 라싱에서 은퇴하였는데 바로 라싱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나름 팀을 잘 수습하며 시즌을 마무리했고 팀의 구단주가 바뀌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에스투디안테스로 팀을 옮겨 감독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수페르리가로 미국의 동부서부 리그제처럼 두 개의 지역 우승팀을 나누고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데 시메오네가 감독을 맡았던 시기의 아르헨티나 리그 제도는 전반기, 후반기 두 개의 단기 리그 제도로 구성되어 한 시즌에 우승팀이 두 개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에스투디안테스의 감독직을 맡은 시메오네는 전반기 리그인 아페르투라에서 보카 주니어스를 2대1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하며 2006년 아르헨티나 리그 최고의 감독
감독으로 뽑히는 등 감독으로서의 재능도 어김없이 뿜어냈는데요. 정기리그 우승 차지 후 좋은 성적으로 1년을 더 보낸 뒤 리버플레이트의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부임 첫 대회에서 조기 탈락을 하며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인 시메오네는 이내 팀을 재정비하며 후기 리그를 우승하였고 아르헨티나에 떠오르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좋지 못한 성적으로 리버플레이트의 감독직을 사임하고 이후 맡은 팀들은 이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진 못하였는데요. 2010년 4월 이후 8개월가량 휴식을 취한 2011년 1월 이탈리아 세리에A의 강등권에 카타니아의 감독으로 부임해 팀을 잔류시킨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을 떠나 같은 해에 감독직을 처음 시작했던 라신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선수 시절에도 그랬지만 감독 시절에도 전임행 기질을 보였고 이곳저곳 팀을 옮기며 감독직을 하던 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 그레고리오 만사노가 14일을 하며 경질이 되자 2011년 12월 23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으며 전임행 생활을 청산하고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팀의 골문을 지키던 데야와 득점을 담당하던 아구에로를 각각 맨유와 맨시티로 떠나보내었고 대신 쿠르투아의 임대, 팔카오의 영입으로 공백을 메우긴 했었지만 코스타가 시즌 전 십자인대 파열을 당하는 등 좋지 못한 출발을 하였고 이어진 리그에서도 팀 성적은 좋지 못하였는데요. 리그 10위권을 헤매고 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부임한 시메오네는 4년 시즌을 훌륭하게 치루었습니다. 우선 부임 첫 시즌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내었는데요. 32강 라치오, 16강 베시타시, 8강 하노버, 준결승 발렌시아, 결승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나 단 한 경기도 우승보다 패배 없이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0위권의 팀을 최종 순위 5위로 이끌었습니다. 38라운드 결과에 따라 4위와 5위가 나뉘는 경기에서 4위의 말라가, 5위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이좋게 이기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시 유로파 진출을 하였는데요. 축구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는데 왜 챔피언스리그를 가지 않고 유로파리그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진 시즌은 1-4-2로 시즌으로 그 전까진 그러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첫 수혜자는 해당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던 세비야였는데요. 이렇게 우승자에게도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을 주면서 유로파리그의 재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후 온전한 시즌을 맞이한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213 시즌의 출발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팀의 자격으로 슈퍼컵에 출전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었던 첼시를 무려 4대1로 꺾으며 기세등등하게 시즌을 출발했는데요. 리그에서도 8연승을 이끌어내었고 시즌 전반기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맞대결에서 대패를 당하며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요. 지난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리그 성적이 걸림돌이 되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지 못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통과 후 리그 일정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32강에 조기 탈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유로파를 버리고 리그에 몰두한 결과 36라운드가 끝난 후 남은 일정과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해내며 다시 유럽의 별들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앞으로의 기대를 품게 했던 열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파델레이 우승입니다. 시메오네가 선수로서 우승했던 95-96 시즌 이후로 유로파리그 제외 라리가에서는 리그 트로피는커녕 컵대회 트로피도 하나 없던 클럽에게 담배와 같은 트로피였습니다. 17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도 모자라 21세기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레알 마드리드를 누른 첫 승리라 감동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풀타임 시즌을 보낸 시메오네는 이 팀의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1314 시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했겠다.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차지하며 구단 소속 팀원들은 희망을 보았고 팀의 주축 선수들 대부분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쿠르투아 임대 연장을 통해 시즌 전부터 똘똘 뭉쳤습니다. 다만 팔카오만 이적을 택했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비드 비아를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하게 됩니다. 이후 오랜만에 진출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제니트, 포르투, 아우스트리아 빈과 같은 조로 배정되어 꿀조에 배정되었다고 사람들은 평가했는데요. 리그와 챔스 모두 순항하던 중 바르셀로나는 간혹가다 뜬금패를 당하며 승점을 많이 쌓지 못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드리드 더비에서 승리함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AC 밀란, 바르셀로나, 첼시를 꺾고 결승까지 진출하였지만 리그에서는 37라운드까지 우승자가 나오지 못하였고 리그 최종전 38라운드에서 바르샤 원정을 떠나야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승점이 3점을 앞서고 있었지만 바르샤에게 지게 되면 승점이 같아지고 지난 홈경기에서 비겼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며 같은 승점임에도 리그 우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인데요. 리그 1, 2위의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그것도 이기고 있는 팀이 원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라운드가 된 이 경기는 전반에만 코스타 투란이 부상이 탈하였고 산체스한테 먼저 실점하며 우승과는 멀어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99,000석이 넘는 캄프누에서 아틀레티코 원정팬은 구석진 자리에 500개도 안 되는 티켓을 판매해 홈의 이점을 극강으로 살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에 오지 못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닿았는지 후반 고딘의 동점골로 96년 이후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해내었습니다. 이 또한 시메오네가 선수 시절 이뤄냈던 마지막 리그 우승을 감독이 되어 재현한 것인데요. 덧붙여 2003년 발렌시아의 우승을 끝으로 10년간 이어진 양강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38라운드 부상으로 코스타와 투란이 명단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코스타는 선수 생명을 담보로 시술을 받고 라인업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코스타는 부상 재발로 일찌감치 그라운드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딘이 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었고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적인 카드를 연거푸 투입하며 득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향해 단 2분이 남은 시점 코너킥을 내어주게 되었고 라모스가 동점을 만들어내며 경기장 분위기는 역전되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한 아틀레티코 선수들은 90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활동량과 타이트한 압박을 보여주었기에 그라운드에서 뛸 힘이 없었고 내리 3실점을 하며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1-4-1호 시즌 코스타, 필리페 루이스, 다비드 비아를 떠나보내고 그리즈만, 오블락, 만주키치 등을 영입하였지만 선수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세대교체를 해야 했고 강팀이 된 마드리드를 상대로 상대팀들이 내려앉아버리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역습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3위라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하기 위해 점유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15-16 시즌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였지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영원한 숙적 레알 마드리드를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먹히긴 했지만 후반 동점을 만들어냈고 지난 결승의 기억을 되살려 적절하게 체력 안배를 통해 연장전에서도 경기력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뚫어내지는 못하였고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후안프라는 실축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문턱에서 또 한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팀이 되었고 세대교체에도 적절하게 성공하며 리그와 리그컵에서는 무관이었지만 17-18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아직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19-20 시즌에는 리그 최소 실점을 유지하며 건재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즈만의 이탈로 약해진 공격력 때문에 하위권의 득점밖에 하지 못해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단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3-14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진출했을 때의 베스트 포메이션은 4-4-2 포메이션으로 코스타, 비아의 투톱,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오가는 코키아 투란의 양 날개,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티아고 멘데스와 가비의 중원조합, 적절한 오버래핑과 수비력을 갖춘 후안프란과 필리페 루이스의 측면 수비, 뛰어난 수비 지능을 갖춘 고딘과 미란다의 센터백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구사하는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로 볼 탈취 후 빠른 속공 시에 사이드 체인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볼을 빼앗겨도 많은 숫자를 통해 다시 볼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득점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실점 또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아틀레티코에서 부족한 득점력을 수비로 보완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이탈리아에서 뛰었던 영향인지 지역 수비와 대인 수비를 적절히 섞어놓은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공격 진영, 미드필더 진영, 수비 진영에서 각기 다른 수비 전술을 보여주면서 수비 전술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득점력을 세트피스로 보완하기 위해 세트피스도 굉장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수비 시에 2명의 스트라이커도 내려와 수비에 가세하며 3개의 수비 블록을 보여주는 수비 전술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티아고 멘데스는 시메오네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린다라는 말을 남기며 강한 카리스마와 선수들의 충성심을 토대로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시메오네가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앞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4-4-2의 바이블을 쓴 감독, 마치 조직과 같이 선수들이 충성심을 보이고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조직력으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감독, 레알과 바르샤에 밀리는 재정이지만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는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의 이야기였습니다.